정말 상큼해요. 이제 가을이 완연하잖아요. 가을에 맛있는 거 배처럼 달고 맛있어지는 채소 바로 가성비가 좋은 무입니다. 김치 없어도 매일매일 먹고 싶은 최고의 집 반찬이 무생채이기도 해요. 옛날에 다이어트 할 때 무생채를 밥그릇에다 먹고 이만큼 먹었어요. 무생채는 제로 칼로리니까. 그래서 저도 무생채에 대한 추억이 많은데 오늘은 쉽고 빠르고 맛있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재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무 아래쪽 흰 쪽이에요. 그 다음에 파 쪽파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고운 고춧가루 3큰술, 설탕 2큰술, 식초 2큰술인데 사과 식초가 아주 향긋하고 무생채랑 딱 맞아요. 없으면 딴 거 쓰셔도 되지만 사과 식초 2큰술, 그 다음에 마늘, 간마늘 1큰술. 무생채에 알게 모르게 생강 들어가면 고급스러워지거든요. 생강 3분의 1 작은술, 그러니까 티스푼의 반 정도나 3분의 1 정도 이만큼만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건 굵은 고춧가루인데 나중에 봐서 필요하면 넣겠다. 이게 재료 전부 다예요. 무를 이제 채를 써는데 무채를 썰 때는 얇게 써는 게 좋죠. 조금만 채를 써는 방법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착칼 쓸 거예요. 자, 요 정도 내가 원하는 채의 두께만큼 이렇게 해서 하나만 더 가지런히 겹쳐 놓는다. 우리가 오른손잡이는 칼이 오른쪽이니까 이렇게 놔야지 거꾸로 놓으면 그때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수제 무채도 좋지만 우리가 바쁜 시간에 그럴 수가 있습니까? 채칼은 아무거나 좋은데 무를 이걸 하나를 다 갈면 손 다치거든요. 제가 반 잘라 올게요. 이렇게 가시면 무생채 길이가 요만큼이겠죠. 알게 모르게 부러지고 그러기 때문에 긴 게 좋아요. 조금 긴 쪽으로 손 다치지 않게 조심해서. 자, 이렇게 하는데 손 다치지 말라 그랬다고 슬슬 밀면 잘 되지도 않고 끊어질 뿐더러 힘도 없어요. 그럼 맛 없어요. 그러니까 손 다치지 않는 범위 내에선 세게. 자, 손 다치느니 이만큼만 하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무생채가 되게 많은 애 하시겠지만 성인 주먹보다 조금 큰 정도예요. 그리고 물을 당연히 절여야 되잖아요. 쉽고 빠르게 절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뭐냐면 이거 물 1리터예요. 천일염 혹은 꽃소금 2큰술입니다. 4큰술까지 넣는 경우가 있는데 아주 진하게 오래가는 김장 안에 속으로 들어갈 때는 4큰술 넣는 거고 우리는 2큰술이면 충분하거든요. 곧바로 먹을 거기 때문에 제일 소금을 적게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찬물이기 때문에 살짝 녹이겠습니다. 소금 해가지고 버무리면 될 걸 그렇게 귀찮게 하나. 소금보다 소금물을 만들어서 절이는 게 빠를 수도 있고 오차가 적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여기다 소금 뿌렸으면 아까 그 2숟갈 뿌리면 막 하면 이거 부러지지 어디든 묻고 어디는 안 묻어서 균일하게 절여지지가 않고요. 직접 소금에 닿은 부분은 물이 많이 빠지기 때문에 걔가 좀 물렁해지거든요. 식감이 아삭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소금 물로 만들어준다. 1리터에 소금 2숟갈 그렇게 하시면 되기 때문에 자 이제 다 녹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여기다 부어서 이렇게 하면 딱 맞아요. 왜 딱 맞냐면 계산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항상 정확한 거를 추구하는데 자 이러고서 얼마를 절이느냐 5분 절여도 되고 15분 절여도 되는데 사실은 10분이 제일 좋습니다. 원래 절일 때 막 30분 절이고 뭐 2시간 하고 그래요. 10분만 절이시고 대신에 양념을 골고루 잘 묻혀주면 아삭하고 시원하게 며칠 동안 먹을 수 있어요. 무생채를 절이냐 안 절이냐 고민 많으실 거예요. 우리 집은 안 절이지. 저도 안 절이고 먹을 때 있어요. 근데 절이는 게 조금 더 나은 이유는 수분을 빼게 되면은 섬유소에 세포막이 열리면서 양념이 훨씬 더 잘 들어가는 면도 있고 부드러우면서 조금 더 쫄깃하기도 해요. 난 싫다고요. 그러면 양념을 넣는 거예요. 어떻게 넣느냐 오래 버무리고 안 절였으니까 무 부러집니다. 뭐 이렇게 막 비벼주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양념을 한 2, 3분 동안 무에다가 흡수를 넣어주세요. 그렇게 되면 안 절여도 그 자리에서 맛있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절여지는 동안에 야채들을 손질할 텐데 야채들이라고 해봤자 쪽파 하나밖에 없습니다. 손질할게요. 파를 4등분 이렇게 갈라서 다져줘도 되고 전 집에 마침 쪽파가 있길래 쪽파를 이렇게 많은 거 아니냐? 아니에요. 넣어보면 생각보다 무생채가 양이 많고 빨갛기 때문에 이 정도는 돼야 좀 넣었다 이제 할 수 있어요. 무가 절여지는 동안 효능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약처럼 취급해도 좋을 정도로 고마운 채소인데 무에는 소화가 잘 되는 효소 디아스타제가 들어있기 때문에 속이 더부룩할 때 소화 안 될 때 드시면 좋습니다. 워낙에 물이 많고 섬유질이 많으니까 해독작용이 있어가지고 몸에 쌓인 노폐물 빼주고 비타민C도 당연히 풍부해가지고 감기 예방이나 피부 건강에도 도움이 돼요. 한마디로 무는 속 편하게 해주고 면역력 챙겨주는 꼭 필요한 채소입니다. 우리가 무를 보면은 이렇게 파란 부분 있고 하얀 부분 있잖아요. 좀 파르스름하니까 좀 맵고 하얀 부분이 달 것 같죠? 뭐가 맞을 것 같아요, 피디님? 하얀 부분이 달다?
그렇죠? 이 설명 들으시면 확실하게 평생 아실 수가 있습니다. 무는 뿌리식물, 땅 있고 무가 이렇게 박혀 있잖아요. 당연히 위쪽이 파란 쪽이고 아래는 하얗겠죠. 뿌리도 있고 잎사귀에 가까운 쪽이 영양분을 많이 받아가지고 달다. 자, 그럼 하얀 부분은 왜 달지 않고 맵냐? 아래가 매운 이유는 땅 속에 벌레나 세균 같은 것도 막 살고 그러잖아요. 무가 자기 자신을 지키는 성분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맵고 아린 맛을 내가지고 병충해들이 도망가게 만들거든요. 잊어버리지 않으실 거예요. 10분이 다 됐기 때문에 제가 한번 볼게요. 지금은 이렇게 휘어도 다 휘죠. 부러지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 됐다. 소금물로 해가지고 물을 절였을 때는 물만 따라 버리고 물에다 헹구지 않습니다. 왜? 염도를 미리 잡아놓은 거기 때문에. 딱 좋아요. 자, 이거 그냥 써도 되는데 그래도 절였으니까 조금만 짜줄게요. 벌써 무의 향긋한 맛이 아주 그냥 자,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다시 원위치로 가고. 다 끝난 거나 다름없어요. 이제 양념 그대로 넣겠습니다. 고춧가루, 고운 고춧가루인데 제가 그냥 하나 알려드리자면 고춧가루는 덩어리 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그거 푸는 거보다 체에다가 해가지고 집에 있는 아무 체나 다 돼요. 그래서 이렇게 흔들어주면 가운데 여기부터 나오고 여기 보면 이렇게 덩어리 진 것들이 많거든요. 걔네들은 숟갈로 골고루 분산이 되고 덩어리 같은 거 없기 때문에 좋아요. 설탕, 식초 넣어도 되는데 모든 무생채의 원칙은 먼저 색깔을 입혀준다가 원칙입니다. 그건 한식 조리사 시험에도 맨날 나오는 거예요. 무슨 소리? 무가 이렇게 고춧가루를 만나야지 색이 입혀진다예요. 그래서 다른 거부터 하면 색이 안 입혀지고 색이 안 입혀지면 어떻게 되느냐? 안 이쁘니까는 좀 이쁘게 이 정도 3큰술 넣습니다. 무 1kg에 이 정도에서 이제 색깔이 입잖아요. 시간 지나면 조금 더 이뻐져요. 그래서 또 버무릴 거니까 설탕 2큰술, 설탕 대신에 스테비아 쓰면 너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사과식초 2큰술, 그 다음에 간마늘 1큰술, 간생강 3분의 1큰술이 아니라 반 작은술, 티스푼의 반 정도.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거 넣어야지. 아까 썰어두었던 파, 대파 아니면 쪽파 또 버무리고. 벌써 향기가 좋아요. 색깔도 이쁘죠? 파란 거 들어가니까. 무생채 색깔 훨씬 이뻐졌죠. 이렇게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리고 맛도 좋아요. 짠맛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살짝 절였기 때문에 조금 더 설탕이나 식초가 필요하시다 하는 분들은 오늘의 킥! 짜잔! 야쿠르트 아니야. 유산균 음료에 뭐 야쿠르트를 넣어. 무슨 저 대박집 레시피 많이 알잖아요. 정말 맛있는 대박집에서 깍두기 할 때는 사골 국물이나 야쿠르트를 진짜 넣어요. 무생채는 달콤 새콤한 맛이 특징이기 때문에 사골보다는 요거 작은 거 이 정도에 딱 한 명만 넣으면 됩니다. 무생채에다 야쿠르트를 넣으면요 어떻게 되냐면 새콤 달콤한 맛이 더 자연스럽게 배고, 그래서 제가 설탕도 조금 그 다음에 식초도 조금 덜 넣은 거예요. 그리고 한층 부드럽고 깔끔하면서 뭔가 우아한 맛이 딱 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젖산균 들어있잖아요. 소화도 잘 되고 그 다음에 건강에도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병을 넣겠습니다. 마지막 버물버물. 사실은 그래서 아까 제가 무생채에서 물을 조금 짜준 이유가 이렇게 좀 액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해서 금방 냉장고에 넣으시고 금방 드셔도 돼요. 정말 금방 드셔도 됩니다. 보관은 언제까지 가능하냐? 아이고 이틀 만에 다 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보관 걱정하지 마시고. 근데 아까 무 썰었을 때 이만큼이었잖아요. 지금 요만큼밖에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딱 먹기 좋다. 그러면 나는 많이 하려면 2배로 할 텐데 2배 넣으셔도 되고, 야쿠르트는 하나 반 정도만, 2개 넣으면 너무 좀 많거든요. 야쿠르트를 넣었다는 거를 아시는 분들은 야쿠르트 맛나 라고 하실 텐데, 이거 하루 지나면 또 달라져요. 내일 보십시다. 하루 지나면 어머 이거 맛있네 할 거예요. 왜? 약간 발효도 되기 때문에. 야쿠르트 그래도 싫어 그런 분들은 안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반만 넣으세요. 이거는 조금 굵죠? 굵은 고춧가루거든요. 김장이나 무생채를 만들 때 고운 고춧가루는 맛도 맛이지만 색깔을 내는 쪽을 좀 담당하고, 굵은 거는 비주얼을 좀 담당해 주거든요. 여기 보면 고춧가루가 빨갛긴 한데 너무 없어 보여. 그래서 만약에 조금 넣는다, 이제서야 뭐 좀 되는 것 같은데 라고 고춧가루가 눈에 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넣는데, 아까 그 고춧가루가 워낙 진하고 맛이 세가지고 제가 일부러 안 넣었어요. 넣을 필요 없습니다. 맛을 보시면서 맞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제철 가을무로 만드는 무생채 아주 맛있습니다. 완성했습니다. 자, 그러면 가을에 우리의 고마운 친구 무생채 방금 전에 만들었잖아요. 두고두고 먹어도 맛있다. 유산균이 들어갔으니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야, 이거
정말 상큼해요. 한 30분 전인데도 요구르트 향이 났었는데 지금은 하나도 안 나요. 그래서 제가 반 넣으시라고 그럴 걸 그랬나? 난 좋던데 왜 그러지 했는데 한 병 맞습니다. 그래도 찝찝하신 분들은 반부터 넣어보세요. 나중에 또 넣어도 되니까. 아직도 고춧가루가 좀 살아서 날아다니긴 하는데 이것도 반나절만 지나면 맛있을 거예요. 냉장고에 넣어 놓으시면 돼요. 상큼하고 뭐 아까 설탕하고 뭐 식초만 넣던데 그렇게 넣어도 기가 막히게 양이 맞으면 나옵니다. 저는 좀 이따가 뜨거운 밥 해가지고 이거 올리고 참기름 반 숟갈 넣어가지고 계란 후라이 하나 얹어가지고 저 비빔밥 해 먹을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정말로 너무 맛있습니다. 꼭 이번 가을에 무생채 해보세요.